안녕하세요. 정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강의 시간입니다. 생명과학이 단원 2 생명체의 구성물질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거의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핵산 구조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마지막에 뭘 설명을 했냐면, 우리 단당류, 그 다음에 이당류, 물론 이제 올리고당 건너뛰었지만, 그 다음에 다당류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당류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이 녹말, 영어로 스타치라고 하는 거, 녹말, 전분이라고 하는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식물체가 자기가 포도당 열심히 광합성에서 만들어 놓은 거 저장할 때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뺏어 먹죠. 녹말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동물들이 주로 포도당 남아돌 때 저장하는 거. 요거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고분자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폴리머라고 그래요. 중합체. 포도당 계속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축합 반응에 의해서. 물 분자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폴리머가 된 요 상태인데, 그럼 녹말하고 글리코겐하고 뭐가 차이점이 뭐가 있냐? 왜 하나는 녹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는 글리코겐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실은 둘 다 포도당이 폴리머 중합체인데 쭉 연결되어 있는 고분자인데, 차이점은 녹말은 거의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당 긴 기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긴 기차처럼 되어 있는 게 스타치. 그런데 동물들이 주로 이제 포당을 쭉 연결해갖고 저장할 때는 요 그림에서처럼 가끔 가지치기를, 이걸 이제 브랜칭이라고 그러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어요. 밑에 그림처럼 포당, 요거 포당 하나예요. 포당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옆으로 가지가 쳐서 또 포당 이렇게 또 됐고, 또 요런 여기에도 또 포당 뭐 이렇게 가지가 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멀리서 보면 우의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어 놓지, 이렇게 가다가 가지를 여러 개 만들었냐,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를 여러 개 만들었냐 하면, 실은 동물들은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또 필요할 때는 얼른 포도당을 깨야 돼. 깨서 분해해가지고 ATP 만드는 에너지 소스로 써야 되니까, 그러려면 끄트머리가 자꾸 노출이 돼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녹말처럼 길게 연결돼 있으면 되게 끄트머리를 잘라서 포도당을 끄집어내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잘라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잘라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 빠른 시간 내에 포도당을 방출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쓰려니까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식물은 원래 반응 자체가 느리니까, 또 원래 저장 목적으로 해놨으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데, 동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포도당을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잘라서 빨리 포도당 단당류로 만들어서 빨리 산화시켜서, 많은 분자를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내려고 보니까 끄트머리가 해당되는 게 많을수록, 가지가 많이 쳐서 여기도 끄트머리는 하나 잘라내고, 여기도 하나 잘라내고, 여기도 하나 잘라내고, 그래서 끄트머리가 많이 노출되게끔 해야 한꺼번에 막 잘라서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끄트머리가 여기 또 있네, 여기 가지 쳐서 여기도 끄트머리네 해서 자자자자 이렇게 잘라서 해야 아주 짧은 시간에 포도당 단당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써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녹말의 길다란 사슬 구조하고 글리코겐의 이렇게 가지치기하고의 차이점은 바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는 녹말, 하나는
글리코겐 이렇게 이름을 달리 한 거예요. 둘 다 포당의 중합제공 또 에너지 소스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저장했다가 다시 포당으로 복구시킬 때, 단당류로 자를 때 어떤 거는 시간이 빠른 시간 내에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한 거. 요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식물 같은데 그냥 가지 안 치고 그냥 쭉 사슬처럼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거.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탄수화물 지나고 이제 지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질도 구성 원소는 주로 탄소, 또 수소, 또 산소. 그래서 이것도 초로 이루어져요. 초, CHO, 초로 이루어지고, 요거는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람당 보통 약 9kcal를 가지고 있어요. 9kcal.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도는 에너지를 저장할 때, 몸 한 구덩이에 오랫동안 안 쓸 건데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좀 에너지가 남아서 조금 단시간에 저장했다가 또 빨리 꺼내다 쓰고, 이런 형태는 글리코겐이, 아까 얘기한 글리코겐이 유리하고, 오랜 시간, 야 이거 이제 남아돌아도 너무 남아돌았네, 그래서 이걸 아주 장기간 보관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하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우리 저도 뱃살이 끼어 있지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그래서 영어로 fa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fat은 실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것보다 같은 무게당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오래 저장할 때는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 게 이제 첫 번째 질이 하는 일이고, 기능적으로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은 세포막 만들 때 써요. 세포막. 우리 세포라는 그 기본 구조를 만들 때 껍데기를 쌓아야 되잖아요. 이 껍데기를 싼 것이 바로 지질로 되어 있고요. 지질로. 물론 이제 지질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까 저장용하고 지금 세포막 만드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질이고, 우리가 아까 뱃살에다 저장한 fat, 중성지방도 지질이에요. 요거는 이제 에너지 저장용이고, 그다음 세포를 이렇게 쌓는 주머니 역할, 껍데기 역할 하는 요 일도 요 지질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질이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지질 중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변형을 시키면 호르몬을 만들 수 있어요.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호르몬 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바로 요거를 변화시켜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글루코코티코이드 호르몬 해가지고 이제 염증도 깔아앉혀주고 포당 빨리 만들어내게 하고, 이런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을 변형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그 원재료로 쓰이는 게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바로 어디에 속하냐? 지질에 속한다. 그러니까 지질은 에너지 원으로도 쓰이고, 또 세포막 성분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호르몬 전체 다 호르몬의 원재료가 아니지만 성 호르몬이라든가 섹스 호르몬을 만드는 주재료, 원재료로 쓰인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몸에 쌓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기능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절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체온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덩어리가 이렇게 딱 있으면 밖에 추운 온도가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보통 동면하는 동물들 보면 아주 기름기로 쫙 몸을 해놨잖아요. 고래나 저 남극 북극에 사는 애들 보면, 펭귄도 마찬가지인데 발바닥이 전부 기름으로 이렇게 두껍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가 못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기능, 요게 이제 이 지질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지질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또 이제 쿠션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엉덩이에 예를 들어서 지질이 너무 없다든가 아니면 뭐 지질이 여기저기 조금씩 박혀 있는데 요게 전혀 없으면 좀 딱딱해지죠. 그래서 쿠션 역할도 해준다. 절연 역할도 하고 에너지 원으로 쓰이고 남으면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질인데 지질의 특성을 보면 요거는 이제 물에 안 녹아요. 네, 물에 안 녹아.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잘 녹느냐? 유기용매만 잘 녹는 거예요. 유기용매 우리가 뭐 아세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유기용매 다이메틸 설폭사의 DMSO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서라든가 뭐 이런 유기용매에 잘 녹지 물에는 안 녹는다. 왜 물에 안 녹느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비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를 아주 공평하게 나눠 가진 것을 우리는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를 하나도 안 띄는 거예요. 전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물 분자하고 안 친한 물 분자 자체는 약간 전기를 띠고 있거든요. 이제 물 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 지질에는 또 몇 가지 종류가 있냐? 뭐 교과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한 서너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제 중성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중성 지방, neutral fat, 중성 지방. 우리가 돼지고기 먹을 때 삼겹살 그 허옇게 끼어 있는 거 다 중성 지방. 내 뱃살 끼어 있는 거 이거 다 중성 지방이야. 중성 지방의 특징은 뭐냐? 밑에 그림처럼 글리세롤 한 분자에 글리세롤은 구조식이 요거 3탄당이에요. 3탄당 CH2OH CH CH2OH에서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글리세롤 3탄당. 요거는 액상이에요. 액체. 진득한 액체인데 맑았고 요거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약간 달달해요. 설탕처럼 뭐 그렇게 달진 않지만 약간 달달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어요. 지방산은 이제 보통 구조식이 CH3, CH2, CH2, CH2 쭉 연결돼서 끄트머리에 카복실기라 해갖고 COOH로 끝나. 요것을 이제 우리는 일명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그림에서처럼 지방산 요 세 분자가 요 각각의 글리세롤의 요거랑 이렇게 물 한 분자, 세 분자 빠지죠.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야. 세 분자 물이 빠져서 요렇게 연결된 상태. 그러니까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 결합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게 글리세롤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거. 요거를 우리는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중성지방. 요 중성지방의 이제 이 지방산 3개가 길이가 또 다 달라. 뭐 CH3, CH2, CH2 막 해가지고 한 20개짜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18개 CH3 탄소가 18개짜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16개짜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길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 기름하고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에 있는 동물성 기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식물성 기름은 요 지방산이 다 포화돼. 포화 지방산으로 거의. 근데 식물성 기름은 포화 지방산도 있지만 불포화 지방산도.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포화 지방산은 CH3, CH2 전부 이렇게 연결돼서 다 단일 결합. 쭉 전부 CH2 쭉 연결돼서 그 다음에 COOH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부 단일 결합. 더 이상 수소가 들어갈 때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포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포화되어 있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 근데 중간에 가끔가다 CH3,
CH2 하다가 요게 CH2가 아니고 CH로 되어 있는 거야. CH로. 그래서 요게 CH 되고 요게 이제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중 결합. 그다음에 요 CH 그다음에 CH2 이렇게 쭉. 여기 그림이 여기 헷갈리게 이렇게 내가 잘못 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이중결합이 돼요.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으면 여기 이제 세 개의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으면 여기에 기름이 되는 오일이라고 그러죠. 액상이 되고 이게 포화 지방산이 대부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면 굳어버려. 고체가 돼버리죠.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온, 그러니까 상온이라는 것은 보통 룸 템퍼리처, 그러니까 보통 온도, 우리가 생활하는 평상시의 온도. 미국에서는 보통 실험실에서 상온이다 그러면 섭씨 22도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상온이다. 그러면 뭐 여름에는 뭐 30도, 40도 올라가고 겨울에는 뭐 5도, 10도 막 이렇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온은 한 22도 요 근방을 상온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상온에서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에는 고체가 돼버려, 굳어버려. 왜냐? 지방산이 차곡차곡 쌓여있거든. 세 개가 차곡차곡 딱 굳어버려. 근데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상온에서 이게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중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규칙적이지가 않아. 가끔 이렇게 튕겨 나가, 그냥 서로 미는 거지. 사슬이 지방산 사슬이.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도 규칙적으로 쌓이지를 못해. 서로 밀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액상, 즉 오일 형태를 유지하는 거. 네. 어쨌든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공유 결합되어 있는 거, 요거 결합되어 있는 요 각은 요 결합을 특별히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왜냐 그러면 이제 OH하고 여기 COOH 카복실기하고 만나서 물 분자가 하나씩 빠져나오는 결합을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는데 에스테르 결합에 의해서 물 분자 3개가 빠져나오고 요 3개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 요거를 우리는 중성 지방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지질의 두 번째 유명한 게 인지질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포스폴리피드라고 하는데 인지질은 인자금방 얘기한 거랑 조금 구조식이 달라요. 좀 구조식이 달라. 뭐가 다르냐? 요거는 지방산이 2개가 붙어 있어. 아까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 붙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중성 지방인데 인지질은 2개만 글리세롤 붙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쪽 자리에는 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인이 붙어 있어. 여기 지방산 2개 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인이 붙어 있고 또 다른 그룹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요거를 통칭해서 인지질이라고 그래요. 인지질. 인이 붙어 있다. 근데 지질이다. 지질이다. 물론 아까 얘기한 그 지질하고 좀 달라요. 왜? 지방산 3개가 아니고 2개만 똘랑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인하고 조금 다른 그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인 지질은 종류가 한 6, 7가지 되나요?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게 인, 그다음에 글리세롤, 여기에 지방산 2개 이렇게 붙어 있는. 요 인 지질을 이제 다 구조식 그리려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콩나물 대가리처럼. 그래서 요 콩나물 대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하고 기타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글리세롤이 있고 글리세롤에 지방산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요거 그룹을 물을 좋아하는 그룹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려놓고 요거를 대가리로 표현. 그리고 요거는 꼬리로 표현.
이 영어 원서에도 보면 이걸 헤드 그룹이라고 그러고 이걸 테일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인지질은 주로 어디에다 썼냐? 세포막을 만들 때 써요. 나중에 우리 단원 4인가 5에 가면 세포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세포막은 바로 인지질을 잘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오늘은 지질 두 번째, 탄수화물 먼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지질 설명하는데, 지질 중에서도 중성지방하고 다시 인지질, 인지질은 주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쓰인다. 왜 그러냐? 구조적으로 세포막 구성할 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자세한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